8월부터 바뀝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좌이체 하는 분들, 그리고 현금 인출할 때도 마찬가지 세무조사 받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여러분의 계좌, 현금 사용 내역,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많은 곳에서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예측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에도 이런 인공지능이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8월부터입니다. 국세청 AI 시스템, 지금까지는 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는데요. 그렇지만 8월부터는 개인까지 모두 확대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국세청에서는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새로운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증세 없는 재원 마련,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지도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탈세 추적 시스템 도입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 유형별로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AI로 핀셋처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포착하겠다. 이 시스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1조 원입니다. 최소 1조 이상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지 않고도 이렇게 탈세하는 사람들 더 찾아낸다면 1년에 최소 1조 이상은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보고에서 정말 긍정적이다, 실제 박수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인도 8월부터는 AI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개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AI가 학습한 내용들이 포착되는 것인데요. AI가 이상하게 판단하는 거래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금을 쪼개기 해서 입금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들도 AI로 실시간 감지되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현금 거래 감시 제도는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마찬가지 감시되고 있고요. ATM이나 인터넷 뱅킹,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1,00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합산입니다. 한꺼번에 1,000만 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산해서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ATM에서 500만 원 이렇게 나눈다든지 300만 원, 700만 원 쪼개기로 출금했다 하더라도 합쳐서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머리를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쪼개기 출금으로 이런 허점을 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잡습니다. 그리고 특히 8월부터는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금액뿐만 아닙니다. 거래 방식도 분석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국세청 직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받고 분석해서 세무조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잡는 것도 어려웠고, 또 만약 잡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는 것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몇 년 동안 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AI는 단 몇 분 만에 뚝딱 해결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해야 될 내용들은 있습니다. AI는 어떤 패턴들을 더 자세히 보느냐. 반복적인 소액이체를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소액이체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체를 한다면 인공지능의 감시망에 딱 포착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끼리 자주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AI는 찾아냅니다. 왕복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냈다가 또 돌려받고 하는 이런 패턴 AI는 바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보다 과한 소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AI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 요즘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수상한 입출금 모두 AI가 감시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겠지, 매달 50만 원 정도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AI는 이런 것들, 소액 이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액 이체라고 판단되면 바로 적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 폭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 걸릴지, 어떤 사람을 적발할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I, 인공지능의 패턴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사람들을 이상 거래로 보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잘못된 거래로 보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 AI를 통해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세청 공무원에 의해서 최종 확인되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국세청의 소명 기준, 소명 자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잡아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를 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거래, 현금 거래든 계좌이체든 내가 이런 내용들을 모두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래 내역에 대해서 기록하는 습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이동시켰다 했을 때는요,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송금했을 때 증여세 한도입니다. 내가 시스템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증여세 한도 이상이냐 이하냐, 그러니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 내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이고요. 형제 자매 또는 제3자 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10년 단위로 계산되고요. 누적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배우자 6억, 형제 자매 1,000만 원, 여기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현금 거래입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 이런 것들은 딱 걸리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가급적 피하시고 계좌이체를 사용하시면서 여기에 거래 내역에 대한 부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8월부터 바뀌는 국세청 인공지능 적발 시스템, AI 적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AI의 흐름이다, 패턴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